안녕하세요. 수수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2년에는 여러분들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가방은 하트곰 가방입니다. 모양이 귀엽기 때문에 사이즈를 작게 해서 자녀분들과 함께 커플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의 백팩으로 가방끈을 달아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뜨는 방식은 어렵진 않아요. 원형뜨기를 이용해서 앞뒤 몸판을 만들고 귀를 달아주고 하트 입부분을 떠주는 것 외에는 그닥 어려운 뜨개 기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 코, 입을 새겨주고 이 윗부분을 달아준다든가 아니면 귀에 하트를 새겨주는 부분이 프랑스 자수 기법이 좀 들어가고, 또 지퍼를 달아주는 게 좀 섬세한 작업이라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간 만큼 다 완성하셨을 적에 만족도가 높은 가방이 될 것 같습니다. 가방 손잡이 부분은 제가 디링을 달아주었어요. 양쪽에. 그래서 디링을 달아주어서 끈을 이렇게 두 겹으로 해서 토트로 드시거나 길게 빼서 크로스로 매셔도 두 가지 방식으로 매실 수 있는 가방입니다. 가방 손잡이 부분도 도톰하면서 늘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사용한 실은 낙양모사의 세븐이지 실입니다. 전에 모자를 떴던 실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뜨실 적에 감촉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실 색상이 지금 좀 붉은기가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색상은 붉은기가 없는 코코아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이거든요. 차분한 색이에요. 굉장히 베이지랑 이 갈색이 조화가 굉장히 차분한 색이라서 붉은기가 들어간 갈색보다는 매셨을 적에 무난해서 어른들도 성인분들도 이 모양은 귀엽지만 매셔도 그렇게 튀지 않는 그런 색상입니다. 바늘은 8호 바늘을 이용해서 본체를 뜨고 손잡이 부분 7호 바늘을 썼습니다. 이 곰이 하트곰인데 귀 부분, 입 부분, 코가 하트가 들어가서 하트곰이고요. 어린 시절 애착 인형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가방이라서 털실 소재로 만들어서 겨울에 이렇게 드실 적에 감촉도 좋고 이렇게 안고 다니셔도 좋을 가방이에요. 좀 손이 많은 가방이지만 천천히 저와 함께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에 실을 2번 감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통 한 번 감으셔도 되는데, 이번 원형뜨기에서는 벌어지지 않고 좀 단단히 조여서 시작을 하려고 2번 감아서 시작을 할게요. 바늘은 8호 바늘을 쓸 거고요. 이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검지에 걸려있는 실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지고 나와서 실을 걸고 나오면서 사슬 하나를 뜨시고요. 사슬을 하나 뜨시고 바늘을 다시 매직링 안에 넣어서 실을 걸고 나옵니다. 그럼 2개에 걸려있는 실이 보이시죠? 이 2개의 실을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짧은뜨기입니다. 이번 본체 원형뜨기에서는 계속 이 짧은뜨기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짧은뜨기 하나가 된 거고요. 다시 바늘을 매직링 안으로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서 2개에 걸려있는 실을 한 번에 통과합니다. 이렇게 매직링 안에 바늘을 넣어서 뜨실 적에는 이 꼬리실도 같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같이 빼놓으시지 마시고 2개 실을 걸고 나와서 2개 실 한 번에 통과하는 짧은뜨기 3개, 이렇게 해서 지금 3개 했으니까 7개를 마저 해서 10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0개 10개의 짧은뜨기가 됐죠. 그럼 여기를 조여줄 건데, 꼬리실을 살짝 잡아당기면 먼저 딸려 들어가는 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실을 먼저 윗부분을 잡아당겨서 조여줍니다. 먼저. 그러면 한 가닥만 이렇게 남거든요. 이 한 가닥 나머지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형뜨기 시작 1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 10개로. 보통 여기서 첫 코에 처음 짧은뜨기 하면서 생긴 이 댕기머리 사슬코에 빼뜨기를 하시는데,
이제 무사슬로도 떠보고 제가 여러 가지 방식을 떠봤는데 그냥 빼뜨기 없이 뜨는 원형뜨기로 뜨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처음 떴던 짧은뜨기 댕기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옵니다. 여기에만 이렇게 원래 걸렸던 코바늘에 걸렸던 이 고리는 그대로 두시고 이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이 첫 번째 코에서 걸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두 개에 걸리는 실이 보이시죠? 이걸 한 번에 통과하면 짧은뜨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첫 코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둥코 빼뜨기하고 기둥코 사슬코를 하나 이제 세우는 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빼뜨기 없이 사슬 하나 없이 기둥 세우는 거 없이 계속 짧은뜨기로 뜨는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첫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고요. 원형뜨기는 많이들 굉장히 많이 뜨셨기 때문에 금방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단은 10개의 짧은뜨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각 코마다 코넬림을 해서 2개씩 짧은뜨기를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지금 그 했던 첫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서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에도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서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코마다 2개씩 해서 끝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수링으로 표시한 이 첫 코 전까지 해서 2개씩 해서 옵니다. 이제 마지막 코거든요. 마지막 코에도 2개를 넣으시고 이제 각 코마다 코늘림을 해서 이제 10개의 코가 20코가 되었습니다. 이제 첫 코 자리에서 단수링을 빼시고 여기서 이제 빼뜨기 없이 바로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첫 코 표시했던 코에다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서 2개 걸려있는 실을 통과한 짧은뜨기를 하나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 첫 코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단수링으로 또 표시를 해두시고 이제 곰돌이 앞부분 뒷부분을 이제 뜨는 건데 편물이 평평하게 원형뜨기가 가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점점 살짝 기울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다 떴을 적에 살짝 기울기가 있는 원형뜨기가 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원형뜨기 원래 코 늘리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평면뜨기로 뜨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코늘림 없는 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 번째 단은 코늘림에서 20코가 되었다면 세 번째 단은 그대로 코늘림 없이 각 코마다 1개씩 해서 뜹니다. 세 번째 단은 코늘림 없이 한 코당 1개씩 이제 그러면 이제 20번 짧은뜨기를 하시면 되죠. 한 코마다 1개씩 짧은뜨기를 하시면 이제 세 번째 단은 코늘림 없이 한 코마다 1개씩의 짧은뜨기를 해서 이제 20번의 짧은뜨기를 해서 왔고요. 이제 네 번째 단은 우선 첫 코 표시했던 곳에 짧은뜨기를 하나 하시고 여기 이제 네 번째 단 첫 코 자리에도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네 번째 단은 이제 2코 건너 하나씩 이제 짧은뜨기를 코늘림을 하는 건데 이제 네 번째 단은 이제 2코 건너 코늘림이 들어가니까 첫 코 자리에 이제 짧은뜨기 하나 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는 2개, 그 다음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2개, 이렇게 하나, 2개, 하나, 2개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나, 그 다음 2개. 그럼 이제 각 단마다 코늘림이 있는 단에서는 10개의 코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해서 이제 네 번째 단은 20개의 코가 30개의 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에까지 돌아올게요. 이제 네 번째 단 끝코까지, 끝코에서 이제 코늘림이 되죠. 2개 들어가는 게 마지막 코에서 2개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단 첫 코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다섯 번째 단 첫 코 자리 표시를 다시 또 합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단도 코늘림 없이 이번 단도 이제 30개의 코마다 한 개씩 짧은뜨기를 해서 오겠습니다. 이번 이제 다섯 번째 단도 코늘림이 없는 단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단 이제 30개의 코마다 한 개씩 짧은뜨기를 해서 왔고요. 이제 여섯 번째 단이죠. 여섯 번째 단 첫 코 자리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서 일단 표시를 해둡니다. 이제 여섯 번째 단에서는 아까 이제 네 번째 단에서 코늘림을 하실 적에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하나, 두 개거든요. 코늘림 없는 코가 이제 2개 가신 후에 그 다음에 코늘림 하는 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코늘림 없는 코가 2개 짝수개일 때는 이제 각이 지지 않는 원형뜨기 방식, 제가 이제 제 영상 중에 모자뜨기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원형뜨기 방식을 설명할 적에 각이 지지 않게 뜨려면 이제 코늘림 없는 코가 홀수개일 때는 이제 앞에서 코늘림을 했다면 다음 단에선 뒤에서 코늘림하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하고 짝수개일 때는 짝수개의 반개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단에서는 코늘림 없는 코가 2개이기 때문에 2개 중에 1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코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를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코에 2개를 합니다. 짧은뜨기 2개. 2개 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쭉 2개 가시고 2개 코늘림 없는 코 하나 이렇게 하나씩 가시고 그 다음에 코늘림 하시면 됩니다. 둘, 또 하나, 그 다음에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을 끝까지 쭉 해서 가시면 이제 마지막 코에서는 처음 시작할 적에 이제 2코를 시작한 게 아니고 2코의 반개를 1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개를 돌아와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 전에서 2개의 짧은뜨기를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코에서는 1개의 짧은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시는데 이제 8호 바늘로 뜨실 적에 당겨서 뜨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저는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느냐고 조금 빡빡하게 떴는데 원래 뜨실 적에는 좀 당겨서 뜨지 말아야 이 중간중간에 이런 빈 공간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실을 당기지 않고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여유롭게 그렇게 해야, 당기지 않고 떠야 요 빈 공간이 잘 없이 잘 메워져요. 이 편물이 이렇게 떠서 6단이 이렇게 뜨겠습니다. 6단 끝까지 떠서 왔고요. 6단 끝을 보시면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 하나고요. 그 전에서는 2개의 코늘림이 있었죠. 이 하나는 이제 처음에 1개만 하고 갔기 때문에 나머지 1개는 이제 끝에서 채운 겁니다. 7단은 코늘림 없이 그대로 이번 6단 코스 그대로 한 코마다 1개씩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첫 코 자리 일단 단수령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40개의 코 그대로 6단에서 40개의 코가 됐죠. 이제 40번 짧은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각 코마다 1개씩 7단에서는. 이제 7단 40개의 짧은뜨기를 해서 왔습니다.
코늘림 없이 한 코드 한 개씩 해서 왔고요. 이제 8단 첫 코자리에 일단 짧은뜨기를 해서 단수링 표시를 할게요. 8단에서는 코늘림 없는 코가 우리가 6단에서 코늘림 없는 코가 2개였죠. 이번엔 3개입니다. 3개인데 이제 홀수개일 적에는 앞에서 이제 코늘림, 그 다음 단에선 뒤에서 코늘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코늘림 없는 코가 1개일 적에 4단에서 코늘림 없는 코가 1개일 적에 뒤에서 하나 하고 그 다음 뒤에서 코늘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늘림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4단에서는 코늘림을 뒤에 했다면 이번에 앞에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첫 코자리에 짬뜨기 하나 이제 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첫 코자리에 2개의 짧은뜨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늘림 없는 코 3개를 그냥 가시고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코늘림 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을 이렇게 하시면 코늘림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에서는 코늘림 없는 코가 하나 이렇게 하나로 끝납니다. 코늘림 그 전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이제 8단은 뜨시면 되고요. 이제 8단 이렇게 뜨시고 9단에서도 코늘림 없이 그대로 이제 50개의 코마다 8단에서 이제 코늘림을 해서 50개의 코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9단에서는 코늘림 없이 한 코당 한 개씩 50개의 짧은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8단에서 50코 코늘림을 해서 50코가 되었고 이제 9단에서는 코늘림 없이 50개의 코마다 각 코마다 한 개씩 짧은뜨기를 해서 9단까지 떠서 왔습니다. 이제 10단 첫 코자리에 짧은뜨기를 하나 하시고 단수링으로 먼저 표시를 하고요. 이제 10단에서는 코늘림 없는 코가 4개가 됩니다. 짝수개죠. 4개의 반인 2개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첫 코자리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합니다. 2개죠. 코늘림 없는 코가 이제 4개니까 짝수개니까 반개만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돌아와서 끝코랑 그 전코에서 하나 짧은뜨기 하나로 끝나는 거죠. 하나 그 전에는 이제 코늘림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코자리 짧은뜨기 하나 있고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코늘림을 여기서 합니다. 2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작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코늘림 없는 코 4개를 가서 코늘림을 하시면 돼요. 하나 4번 왔죠? 짧은뜨기 각각 한 개씩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늘림.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코늘림. 이렇게 해서 쭉 돌아오시면 마지막 코에서 짧은뜨기 하나, 그 전에서 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2개 짧은뜨기 2개 하게 남습니다. 마지막 코늘림을 하고 나면 끝코랑 그 전코가 짧은뜨기 하나씩 하게 채워넣는 거죠. 처음에 2개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제 10단을 이렇게 뜨시고 11단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한번 코늘림 했다면 그 다음에 코늘림 없는 단을 이렇게 했잖아요. 한번 코늘림 한 단, 그 다음에 코늘림 없는 단 이렇게 했는데 이제 10단에서 지금 50개 코가 60코가 돼서 코늘림을 이제 코늘림 없는 코 4개 가서 코늘림 하는 거를 해서 60코가 된다면 11단에서도 코늘림을 합니다. 이제는 일단은 이제 10단 이렇게 해서 돌아올게요. 10단 이제 돌아왔고요. 끝까지 10단 이제 마지막에서 보시면 코늘림 하고 나서 2코가 남죠. 이 2코는 이제 처음에 2개 하고 갔기 때문에 2개가 이제 여기서 끝에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단
11단 첫 코자리에 일단 짧은뜨기를 해서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두시고요. 이번 11단에서는 전에는 이제 한 단 코늘림 했다면 그 다음 단에서 코늘림 없이 갔는데 이번 11단에서는 그대로 코늘림을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코늘림 없는 코가 5개죠. 홀수개. 우리가 코늘림 없는 코 3개일 적에 8단에서 이제 3개일 적에 코늘림을 이제 앞에서 하고 먼저 하고 코늘 없는 코를 갔다면 이번에는 이제 코늘 없는 코를 먼저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코늘 없는 코가 1개일 적에는 뒤에서 했다면 그 다음 코늘림 없는 코가 3개일 적에는 앞에서 했죠. 그 다음 이제 뒤에서 지금 할 차례죠. 그럼 코늘 없는 코를 5번 가면 됩니다. 첫 코자리 하나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 코늘 없는 코 5개 가서 그 다음에 코늘림을 하시면 됩니다. 둘. 또 5개 가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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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5개 가고 그 다음에 코늘림. 이번 11단에서는 이렇게 코늘림을 해서 70개의 코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코늘림 뒤에서 했기 때문에 끝날 적에 마지막 코에서 코늘림이 이제 코늘림으로 끝납니다. 2개로. 그 다음에 12단에서는 코늘림 없이 그대로 70개의 코마다 한 코마다 한 개씩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12단은. 12단까지 떠서 왔습니다. 12단 이제 11단에서 70코가 된 게 이제 12단에서 코늘 없이 각 코당 한 개씩 떴고요. 13단에서 첫 코자리에 일단 하나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13단에서는 이제 코늘림을 하실 건데 이제 80코가 되죠. 여기서는 코늘림 없는 코가 6개 됩니다. 짝수개 6개의 반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짧은뜨기 첫 코, 두 코,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개씩 해서 이제 코늘 없는 코 3개를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코에서 코늘림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6번 코늘 없는 코를 가셔야 되죠. 둘, 셋, 넷, 5, 6 코늘 없이 각 코당 한 개씩 짧은뜨기 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코에서 코늘림 이렇게 6번 하나 6개 가고 그 다음 둘 하는 걸 이렇게 쭉 하시면 이제 마지막 코늘림을 하고 3코가 이렇게 남죠. 처음에 우리 3코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3코 짧은뜨기 코늘 없는 코 3개를 이렇게 쭉 채워 넣게 됩니다. 끝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13단에서 80개의 코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4, 15, 16은 코늘 없이 80개의 코를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그대로 80개의 코를 계속 뜨시면 됩니다. 13단에서 80코가 되면 14, 15, 16은 그대로 80코를 각 코당 한 개씩 짧은뜨기를 해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면은 이렇게 편물이 약간 이렇게 완전 평면이 아니고 살짝 떠 있는 이렇게 편물이 됩니다. 둥긋으로만. 그럼 이제 내가 여기 마지막 이거를 마무리를 해놨는데 마무리하는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16단까지 떠서 16단 이제 마지막 코였는데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16단)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짧은뜨기를 하신 다음에 실을 이렇게 뺍니다. 매듭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빼서 여기서 실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다음 그 다음 이제 첫 코였던 다음 두 번째 코에 첫 코 지나서 두 번째 코 뒤쪽에서 바늘 이렇게 넣어서 이 실을 갖고 뒤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실이 원래 나왔던 꼬리실이 나왔던 이 댕기머리 사슬코 앞방코에서 뒤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다시 이 실을 가지고 뒤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댕기머리 사슬코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빼뜨기 없는 원형돌이 뜨면 약간 달팽이 모양처럼 이렇게 떠서 이제 짧은뜨기가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나지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는 해두시고요. 나머지 이제 뒷판은 실을 자르지 마시고 마지막 짧은뜨기를 하시고 실을 자르지 마시고 이 상태로 그대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편물을 이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를 하신 후에 여기와 여기를 이을 건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제 지금 댕기머리 코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였거든요. 요 마지막 코와 여기선 이제 그 다음 단이 될 첫 코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제 편물 안끼리 마주보게 두시고 겉면이 겉으로 다 나오게 이렇게 두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첫 코 되는 곳에 바늘을 넣고 이렇게 여기선 이제 마지막 코였던 곳에 반대편 편물은 마지막 코였던 곳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 걸려있는 실을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하는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코에도 바늘을 넣고 여기 뒷편물 그 다음 코에도 바늘을 넣어서 동시에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서 걸려있는 두 개의 실을 한 번에 통과. 그러니까 두 편물을 짧은뜨기로 잇는 거예요.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고 여기도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두 편물을 짧은뜨기로 이으시면 됩니다. 쭉 마주보는 코를 이으시는데 어디까지 하시냐면 지금 이은 이 코를 제외하고 요 입구 부분이 될 부분, 지퍼를 달아줘야 될 부분이 20코가 되게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손으로 뜨는 손뜨개의 편물이다 보니까 이 땀 크기가 다를 수도 있어서 이제 15cm짜리 지퍼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만큼 저는 이제 20cm 정도, 한 15cm인데 이제 20코 정도 됐거든요. 근데 편물에 따라 21코가 될 수도 있고 이제 19코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퍼를 대보셔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약 20코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20코를 제외한 부분까지 이제 짧은뜨기를 쭉 잇겠습니다. 이제 끝까지. 그럼 여기 마주보는 여기 짧은뜨기를 했던 첫 코 자리에 첫 코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봐서 했던 요 첫 코 자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편물을 잇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코, 여기서 반대편에서 20코를 제외한 곳까지 연결을 해서 올게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각 코마다 동시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시는데 너무 당겨서 하시면 안 돼요. 당겨서 하시면 안 되고 원래 뜨던 방식대로 여유롭게 이게 두 편물 잇는다고 해서 꽉 단단하게 하신다고 조여서 하면은 이 편물이 여기에 오그라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편물에 동시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시는데 여유롭게 그냥 원래 뜨던 방식대로 너무 조여서 뜨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짧은뜨기를 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어서 왔고요. 입구 부분 20코를 제하면 이제 나머지 코가 이제 60코가 되죠. 그럼 이제 60개의 짧은뜨기를 앞뒤 편물을 이어서 이렇게 60개의 짧은뜨기를 해서 오신 다음에 여기서 실을 자르지 마시고 이 입구 부분이 될 부분은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동시에 잡고 짧은뜨기 하는 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앞편물이 되는 다음번 코에만 뒷편물을 냅두시고 앞편물에만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서 걸려있는 실로 통과하는 빼뜨기, 이 빼뜨기로 마무리 할게요. 이 빼뜨기를 하실 적에도 이제 당겨서 하시지 마시고 요 코 원래 이제 보이는 이 댕기머리 코 크기와 비슷한 사이즈로 빼뜨기를 하셔야 편물이 이제 완성된 편물이 우글거리지 않고 모양이 예쁘게 잡히거든요. 당기지 마시고
마무리를 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구 부분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빨리 뜨지 마시고, 저도 이제 한때 이제 코바늘 빨리 좀 뜨고 싶어서 빨리 뜨면은 아무래도 공을 들여서 천천히 뜨시는 게 완성도가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뜨개가. 이렇게 빼뜨기로 끝까지 갑니다. 이제 앞에 편물에만 일단 이렇게 마지막 코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첫 코 표시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코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뒷 편물을 돌려서 뒷 편물에 있는 요 동시에 잡고 짧은뜨기 했던 코, 그 다음 코에다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서 걸려있는 실로 통과 빼뜨기, 바로 이어서 다음 뒷 편물에도 합니다. 뒷 편물에도 이렇게 빼뜨기,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갈게요. 이제 마지막 빼뜨기, 뒷편물에도 마지막 빼뜨기, 이제 20번째 입구 부분이 20코니까 20개의 코를 이제 빼뜨기 해서 오신 후에, 처음에 앞 편물에서 동시에 지고 있던 짧은뜨기 다음에 있는 빼뜨기, 첫 빼뜨기 했던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빼뜨기 했던 그 코에다, 이제 처음 빼뜨기 했던 코도 이제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가 두 편물을 동시에 지고 짧은뜨기를 쭉 해와서 처음에 앞 편물에만 처음 빼뜨기 했던 그 코에다가 표시를 해두시면 되죠. 거기다 이제 빼뜨기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코를 정리하실 적에는 요 꼬리실을 안으로 가져가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이제 코가 이어져 보이게 하시려면 요 지금 빼뜨기 했던 그 코 말고 그 다음 코에다 또 바늘을 넣어서, 뒤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뒤쪽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꼬리실이 나온 앞 반코 뒤쪽에서 다시 이 꼬리실을 갖고 뒤쪽으로 가지고 가면 앞 반코 뒤쪽에서 해서 이 꼬리실을 다시 갖고 뒤로 가면 이렇게 또 코가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꼬리실은 안쪽에서 이렇게 정리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가능하면 요 매듭 쪽으로 동시에 쥐고 있던 짧은뜨기 했던 요 곳으로 쭉 아래로 넣으시면 돼요. 돗바늘 껴서 넣으셔도 되고. 이제 두 편물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귀를 뜰 거거든요. 귀는 이제 몸판 원형뜨기를 뜨셨다면 이거는 훨씬 쉬워요. 이거는 원형뜨기, 이제 매직링을 만들어서 뜨시는데, 본판은 10개의 짧은뜨기로 했다면 이건 6개의 짧은뜨기로 하시면 됩니다. 원형 매직링에다가 6개의 짧은뜨기를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단 각 코마다 2개씩 짧은뜨기 해서 12코 만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 하나 둘 하는 걸 6번 해서 18개의 코가 되게 하고요. 이제 네 번째 단에서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제 24코가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이 지지 않는 방식으로 안 뜨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계속 코늘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4단까지 뜨고 5, 6, 7, 8, 9는 그대로 코늘 없이 그냥 이제 빼뜨기 없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뜨기 없는 거로 원형뜨기거든요. 빼뜨기 없는 원형뜨기인데, 이제 각이 지지 않는 방식으로 안 뜨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은 하나 둘 하는 거를 이제 6개에서 24코가 되게 합니다. 각 코마다 6개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9단까지 뜨신 다음에 5, 6, 7, 8, 9단까지 뜨신 다음에 이제 끈을, 이제 마지막 꼬리실을 한 40cm 정도, 40에서 50cm 정도 남겨두셔서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체에 연결할 수 있도록 꼬리실을 이렇게 남겨두셔야 됩니다.
꼬리실을 이렇게 남겨두신 상태로 이렇게 두시면 돼요. 네, 귀 부분은 이렇게 뜨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하트 부분, 곰돌이의 이제 코 부분이 될 이제 입이랑 코를 다 이제 새겨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뜨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4단까지 빼뜨기 없는 원형뜨기로 해서 4단까지 뜨신 후에 5단은 코늘림 없이 24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서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다음 코자리 6번째 첫 코 자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하시는 대로 뜨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6번째 단 시작하는 첫 코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우선 빼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실을 걸고 나와서 걸고 나온 실을 걸려있는 실로 통과하는 빼뜨기, 첫 코 자리에 빼뜨기를 우선 합니다. 그 다음 코 두 번째 코 자리에 실을 걸고 나와서 짧은뜨기를 하나 합니다.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우선 하나 하고요. 지금 세 번째 코 자리에 다시 바늘을 이제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 지금 세 번째 코에 지금 막 했던 짧은뜨기 했던 코에 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서 긴뜨기를 합니다. 3개에 걸려있는 실을 한 번에 통과하는 긴뜨기. 이제 높이가 짧은뜨기보다 약간 높은 거예요. 긴뜨기는.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긴뜨기 이렇게 2개를 넣습니다. 네 번째 코에 실을 감고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서 앞에 두 실통과 뒤에 두 실통과는 한결긴뜨기를 하나 합니다. 네 번째 코에 다시 설명드리면 처음에 빼뜨기를 했죠. 첫 코 자리에. 그 다음 짧은뜨기 두 번째 코에,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와 긴뜨기, 네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넣었죠. 그냥 다섯 번째 코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를 넣습니다. 여기다는 한길긴뜨기 2개, 하나, 둘, 한길긴뜨기 2개를 넣었죠. 이 2개씩 하는 거를 지금 한 번 했으니까 2번 더 합니다. 5, 6, 7번째 코 자리에 2개씩 2개씩 해서 2개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한 번 했죠.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2개를 넣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 코 자리에도 한길긴뜨기 2개를 합니다. 그 다음 코 자리에도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2개씩 넣는 걸 3번 했죠. 그 다음 코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 자리에는 긴뜨기를 할게요. 실을 감고 넣어서 실을 걸고 나서 한 번에 빼는 긴뜨기. 그 다음엔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또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또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지금 짧은뜨기를 각 코마다 하나씩 하는 걸 3번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그 다음 코 자리가 중간이 돼요. 여기 하트의 중간. 여기에는 긴뜨기, 실을 감고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서 한 번에 빼는 긴뜨기 하나, 실을 감고 넣어서 걸고 나와서 2개씩 빼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실을 감고 그 자리에 지금 마지막 그 중간이 되는 코에다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걸고 나와서 긴뜨기. 이제 중간에 와서는 짧은뜨기 3개 하고 와서 긴뜨기, 한길긴뜨기, 긴뜨기를 한 코에 중간 코에다 다 3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온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지금 온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면 짧은뜨기 3개를 해서 우선 가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긴뜨기, 실을 감고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서 한 번에 통과하는 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2개씩 빼는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길긴뜨기 2개씩 넣는 걸 3번 하지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한 번 했죠? 나머지 다음 코에도 2개씩 넣어서 하시면 돼요. 하나, 둘, 또 하나, 둘, 이렇게 3번 했습니다. 한길긴뜨기 2개씩 넣는 걸 3번. 그 다음 다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와 긴뜨기, 그 다음에 지금 긴뜨기 했던 코 거기에 한 번 더 넣어서 짧은뜨기, 긴뜨기 짧은뜨기를 같은 코자리에 넣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렇게 하면 이제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여기 그 다음 여기는 빼뜨기 했던 자리거든요. 빼뜨기 했던 자리. 그 다음에 7번째 단 처음에도 우리가 빼뜨기 했던 6번째 단에서 처음 했던 빼뜨기 자리에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합니다. 이제 7번째 단 시작할게요. 이제 빼뜨기 하시고, 우리 이렇게 지금 6번째까지 하면은 약간 하트가 됐는데, 봉긋하게 중간은 솥은 이렇게 하트가 됐거든요. 곰돌이 여기 안에다 이제 솜을 채울 건데, 가방을 작게 뜨시는 분들은 이제 원형 본체가 작기 때문에 요거도 요 하트도 작아야 돼서 여기까지만 뜨시면 6단까지 뜨시면 작은 하트가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이제 7번째 단 시작을 할게요. 이제 빼뜨기 하신 후에 6번째 단에서 빼뜨기 했던 곳에 빼뜨기 하신 후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로 시작을 합니다.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실을 걸고 나서 한 번에 통과하는 긴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했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점점 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실을 걸고 나서 두 개 통과하는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이제 한길뜨기 2개씩 넣는 거를 이제 4번 할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게 2개 들어가는 거를 4번 합니다. 이게 4코를 가면 되는 거죠. 하나 했고요. 두 번 했죠. 그 다음에 3번. 3번. 그 다음에 4번. 네, 4번이죠. 한길긴뜨기 2개씩 넣는 걸 4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우리가 2개씩 넣는 거 다음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긴뜨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6개 합니다. 한 코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하면은 중간 코까지 와요. 중간 코 전까지. 이 중간에는 짧은뜨기, 이 중간 코에는 짧은뜨기 3개를 동시에 넣습니다. 3코 늘림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둘, 셋. 이 중간 코에서 짧은뜨기 3개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대로 온 방식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 돌아가는 방식이 그 다음 짧은뜨기 6개를 해서 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짧은뜨기 6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긴뜨기 2개. 그러니까 긴뜨기 하나하나씩 해서 두 번을 하시면 돼요. 긴뜨기.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2개씩 넣는 거 4개 가야죠. 한 번, 두 번,
한길뜨기 2개씩 넣는 거를 4번 해서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 짧은뜨기 하시면 7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코는 여기에 빼뜨기 했던 그 코예요. 요 빼뜨기 했던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시면 이제 하트가 약간 봉긋하게 솟은 하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길게 안 자르셔도 돼요. 왜냐면 요걸 연결하는 실은 갈색 실로 할 거거든요. 이 정도 냅두시고 자르신 후에 실을 빼서 돗바늘에 끼면 더 빠르거든요. 돗바늘에 끼워서 요 지금 빼뜨기 했던 코 다음 코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죠. 간 다음에 다시 요 꼬리실이 나왔던 요 앞방코 있죠? 뒷방코 말고 앞방코 있는 쪽으로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빼면 실이 이렇게 연결이 댕기머리 코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 정리해서 요 실들은 그냥 안에서 어차피 솜을 넣을 거라서 이렇게 안에 두시면 돼요. 이제 귀를 달아줄 거거든요. 이제 앞면을 어느 쪽으로 하실지 정하신 후에 이렇게 앞면을 위편으로 오게 두시고 요 귀 부분 뜬 게 이제 저희가 빼뜨기 없는 원형뜨기로 떠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지점이 있죠. 마지막 9단 마지막 짧은뜨기 9단 마지막 짧은뜨기 했던 고기랑 이제 8단이랑 좀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접으실 때 이렇게 중간에 가게 하지 마시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끝나는 지점이 중간에 오게 접지 마시고 원형뜨기니까 아무 쪽으로 접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접히게 귀가 이렇게 접히게 둡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꼬리실을 한 40에서 50cm 정도 남겨두신 후에 이렇게 접어 두시는 거죠. 이렇게 이 귀 부분에는 털이 이제 솜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 두시고 조금 높이가 좀 짧은 쪽이 앞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달아주시는데 위치는 요 지퍼 다는 위치 거의 비슷한 위치 위쪽에 오게 이렇게 달아줄 거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짧은뜨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코에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돼요. 빼뜨기로 이렇게 매듭지듯이 이렇게 마무리 해두시고 이쪽도 짧은뜨기 마지막 짧은뜨기 하신 후에 그 다음 첫 코 자리에 이렇게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두시고 이렇게 놓고 돗바늘에 지금부터 이제 뜨개라기보다는 꿰매고 연결하고 요 이제 그 하트 부분 또 달고 하는 게 좀 일이죠. 이게 조금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서 그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뜨개보다도 이번 하트곰은. 근데 귀를 다실 적에 요 16단, 15단, 16단에 걸쳐서 다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앞쪽 라인은 15단 쪽에 뒤쪽 라인은 16단 쪽 다리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단, 16단에 걸쳐서 이 곡선 따라 이렇게 다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곡선 따라 요 귀도 곡선이 되게 이렇게 15단, 16단에 걸쳐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반대편도 이쪽 연결 이렇게 했거든요. 반대편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꼬리실이 이쪽에서 여기는 이쪽이 이게 높이가 이렇게 뜨개를 떠온 방향에서 멀쩡해 이거를
귀를 떠온 방향 쪽에 조금 더 길어 보이는 쪽이 뒤쪽으로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꼬리실이 이쪽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16단 말고 15단 쪽 시작 지점, 귀 이제 시작 지점은 요 지퍼 시작 지점과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놓고 이제 15단 쪽에 동시에 마주보는, 여기서는 이제 지금 막 끝난 빼뜨기 했던 코 거기다 넣고, 지금 이제 빼뜨기 보면 마지막 빼뜨기 했던 그 코에다 넣고, 여기 붙어야 될 자리 16단 15단 쪽에 다리 쪽에 닿는 위치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갖고 나오고, 여기 첫 시작 지점만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또 놓고, 여기도 다리 부분에 그 다음 코에 또 다리 부분에, 보시면서 15단 라인을 따라가야 돼서 한 컷씩 그 다음 코에 또 넣어서 다리 부분에 이제 붙어야 될 같은 자리를 같이 동시에 넣고 바늘 이렇게 같이 넣어서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또 넘어가서 뒤쪽 다음 코에 이번엔 16단 쪽에 다리 부분에 붙어야 될 마주보는 코끼리 동시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감침질 하시면 됩니다. 뒤쪽 깨물 때가 더 쉬워요. 이렇게 끝까지 가서 마지막 감침질까지 하시고, 실을 이 편물 안으로 넣어서 남은 꼬리실을 편물 안으로 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꼬리실을 좀 작게 남겨놓은 것 같아요. 한 60cm, 넉넉 잡고 60cm 남겨놓으면 더 튼튼하게 달 수 있죠.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다 연결하신 후에, 여기 조금 약하다 싶으면 여기 한번 요 중간에 우리가 아까 빼뜨기 했던 그 전에 좀 여기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도 한 번 더 감침질해서 연결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안으로 넣어야 되니까 손을 여기다 입구 부분에 넣어서 바늘 안으로 넣어서 실을 안으로 가져가세요. 안으로 가져가서 안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에서 이제 같은 색 실이니까 이렇게 아무데나 찔러 넣어서, 이렇게 가능하면 이 가장자리로 저는 가지고 가요. 이렇게 아무데나 넣어서 이 가장자리 연결한 부분 있죠?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한데, 그쪽 라인 따라 실을 이 라인 따라 이렇게 쭉 넣어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이제 만들어놨던 하트 있죠? 하트코. 여기다 이제 솜을 채우는데, 처음부터 솜 채우는 건 아니고, 연결하시다가 솜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시고, 솜 넣은 다음에 나머지를 깨매주시면 돼요.
이걸 이제 꿰매실 적에는 일단 이 위치를 잡아야 돼서, 그리고 여기가 이게 20코였거든요. 그럼 10코, 10코. 오는 위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코 와서 한 요 위치 정도가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코, 여기서 10코 온 위치, 중간 지점 표시를 표시할 수 있는 거로 실로 표시하셔도 되고 단수링으로 표시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시침핀이 있어서 시침핀을 표시를 해두었고, 여기에서 이제 중간, 여기서도 이제 여기가 이제 60코죠. 60코. 60코니까 이쪽에서 30코 온 곳이 중간이 되죠. 여기는 여기가 중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의 하트 끝부분과 여기 하트 중간 부분이 여기 중간에 오게 이렇게 해야 돼서 일단 표시를 해두고 찾아볼게요. 이걸 위치를 어디서 달 거냐면 요 우리가 본판 요 원 시작 지점 있죠. 1단한데 여기 이렇게 가려질 거거든요. 요 바로 가려지고 2단 위치 좀 보이게 이렇게 달 거예요. 자로 요 중간 지점과 중간 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요 라인 따라 여기 끝과 여기 가운데가 위치하도록 대충 놨는데 잘 맞거든요. 요 가운데 처음 시작점 1단, 2단까지도 가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단까지 가려주게 이렇게 저는 여기 시침핀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그러니까 붙여야 될 위치에 대략 고정을 해두시고 붙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요 하트곰 요 가운데를 이제 꿰매는 방식이 프랑스 자수에서 버튼홀 스티치라고 부르는 방식이거든요. 실을 이제 200cm 정도 되는 실을 준비하셔서 돗바늘에 실을 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실이 길어서 저도 이제 프랑스 자수는 어깨너머로 배워서 잘은 못하는데 몇 가지를 알아두시면 프랑스 자수가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연결할 때 바늘 땀처럼 스티치 모양이 보이도록 꿰매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버튼홀 스티치라는 건데 이렇게 고정을 해두신 후에 먼저 시작 지점은 우리가 요 하트 중간에 위치할 위치 그 뒤에 본판 코에서 시작할게요. 요 본판 코, 그러니까 첫 번째 단 말고 두 번째 단 여기 중간 되는 데서 이렇게 다리 부분을 이렇게 살짝 떠요. 그래서 실이 좀 길어서 떠서 매듭을 지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꼬리실 남겨두시고 이건 이제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이거든요. 뜨고 한 번 더 여기를 뜹니다. 이제 매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역할. 한 번 더 뜹니다. 지금 같은 위치를 한 번 더 이렇게 그럼 당겨도 딸려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매듭을 짓지 않아도 이렇게 매듭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 이렇게 같은 위치를 떠서 꿰매면 감칠질 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가 중간 정도 되거든요. 이 하트 중간이 짧은뜨기 했던 여기 코가 있어요. 짧은뜨기 했던 코가 중간이 돼요. 여기 빼뜨기 했던 코가 중간이 아니고 여기 짧은뜨기 했던 코가 중간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트가 다 만들고 나면 그러니까 여기 중간
중간에 이렇게 바늘 땀이 보이게 이렇게 뜰 건데, 그 다음 다리 있죠? 여기 이제 긴뜨기 다리고 이게 한길긴뜨기 다리거든요. 긴뜨기 다리와 짧은뜨기 다리 사이로 여기가 이렇게 중간에 오게 할 거라서 다리마다 이 뜨개 긴뜨기, 한길긴뜨기, 여기도 계속 긴뜨기인데, 계속 한길긴뜨기인데, 긴뜨기와 한길긴뜨기 다리 사이, 또 여기 짧은뜨기와 긴뜨기 다리 사이에 이게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중간이 되는 여기가 중간인데, 중간이 되는 요 코, 짧은뜨기 코 말고 요 짧은뜨기와 긴뜨기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여기는 이제 위치, 뒤에 편물 위치까지 제가 알려드리긴 어려요. 그냥 이렇게 뜰 수 있는 곳 바늘을 떠서 지금 이 위치까지, 지금 처음 시작 지점 위치까지 올라오는 곳까지 이렇게 바늘을 뜹니다. 이렇게 한 몇 센치라고 해야 돼? 한 0.5에서 7cm 정도 되는 위치, 그만큼 이렇게 길게 떠요. 뜨시는데 이 바늘이, 잘 보시게, 바늘이 이 실 위로 가게, 이렇게 실을 이 바늘 아래로 두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중간이 되는 이 짧은뜨기와 긴뜨기 다리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한 0.7cm 정도 되는 것만큼 떠서 이렇게 실을 아래로 두시고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 실이 이렇게 갈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요 지금 긴뜨기와 한길긴뜨기 다리 사이, 지금 막 좀 전에 넣었던 것처럼 0.7cm 정도를 떠서 이 위까지, 지금 우리가 뜬 위치까지, 아까 좀 전에 뜬 위치까지 떠서 옵니다. 떠서 실을 바늘 아래에 두시고 이렇게 그래서 실을 잡아당겨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길게 여기 두 개가 생겼죠. 두 개 줄이. 그리고 실은 또 이렇게 옮겨갈 거거든요. 요 하트 라인 따라 실을 옮겨가면서 요런 긴 줄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안쪽으로. 또 요 한길긴뜨기 다리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또 아랫부분도 떠서 이렇게 0.5에서 한 0.7cm 정도 되는 거,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에, 그리고 이 실이 따라가는 실이 요 하트 바깥쪽으로 위치하게 뜨시는데, 실은 바늘 아래로 두시고 이렇게 모양이 잘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3개의 줄이 생겼죠. 그 다음 또 다리와 다리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이 하트 바깥쪽 위치되는 곳까지 바늘이 올라오게 편물을 떠서 실은 바늘 아래로 둬서 이렇게 연결되게 할 거거든요. 이 무늬가 보이게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리와 다리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떠서 이 하트 바깥쪽 되는 곳까지 아래 편물을 떠서 실은 바늘 아래로 둬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트를 쭉 연결을 할게요. 쭉. 근데 여기 한 3-4cm 남겨두고 솜을 넣고 채워 넣으신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떠서 한 3-4cm 되기 전까지, 한 요 위치 정도까지 꿰매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꿰매시는데 실을 너무 잡아당기지 마세요. 너무 잡아당기면 여기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일부러 이걸 보이게 뜨는 건데 이게 잡아당겨지면서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티치가 보이도록, 일부러 요 무늬가 보이도록 뜨는 거라서 실을 너무 잡아당기지 마시고 도톰하게 이렇게 스티치가 살아있게 뜨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바늘을 이 다리와 다리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떠서 살짝 떠서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 많이 뜰 필요도 없어요. 이게 밑에 편물이 그냥 천이 아니고 뜨개로 뜬 편물에서 구멍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짝 바늘이 들어가서 떠지는 곳에 대략 떠서 이 위치까지 올라오시면 돼요. 그냥 해서 일단 실이 바늘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유의하셔서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도 이 프랑스 자수를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고 예전에 코바든을 하기 전에 퀼트를 배웠었거든요. 제가 퀼트를 배울 적에 바로 옆에서 프랑스 자수를 배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테이블만 다르고 이제 저는 이제 바느질을 할 적에 옆에서 이제 프랑스 자수를 할 적에 아무래도 가르치신 선생님이 같은 분이라서 설명을 하실 적에 이렇게 귀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조금 몇 가지만 이렇게 배웠는데 프랑스 자수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몇 가지 기능만 아시면 장미 같은 거 새기는 거 이 정도만 저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용해요. 이렇게 천천히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실 잡아당기지 마시고 천천히 해서 이렇게 솜을 넣을 수 있는 공간만 남겨두고 이렇게 꿰매 오겠습니다. 근데 이 하트를 다실 적에 이거를 우리 이거 하트가 좀 가운데 이렇게 솟은 하트잖아요. 이걸 쫙 펴가지고 이렇게 쫙 붙이시면 안 돼요. 솜을 낼 거라서 이렇게 뽕긋하게 솟은 부분이 솟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솟도록 연결을 하셔야 안에 솜을 채워낼 거라서 이 정도 남기고 전 솜을 좀 넣을게요. 솜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뽕 하고 여기만 올라오니까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적당히 너무 이렇게 솟지만 않게 약간 솟을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넣으면 이제 다시 피기 어려우니까 잘 펴서 넣으세요. 처음 넣을 때부터 잘 펴서. 이렇게 솜을 넣으신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중간 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을 가져가서 처음 시작 여기 첫 땀 생긴 곳 있죠? 윗부분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여기 길게 생기면서 위에도 한 땀이 생겼잖아요. 그 한 땀 전 지점으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해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가져가서 안에서 실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실을 좀 많이 모자랄까봐 많이 했는데 제가 한 300cm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cm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 귀에 이제 귀 달아주고 요 입부분 달아줬고요. 이제 귀에 있는 하트를 또 베이지 색을 이용해서 이제 새겨주겠습니다. 이 하트를 새겨주는 방식도 이제 프랑스 자수에 있는 이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라고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이름은 좀 어려운데 천천히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베이지 색실을 100cm 정도 준비를 하셔서요. 돗바늘을 깨서 요 귀 부분 중간 되는 위치 쪽에 요 감침질 했던 부분 말고 그 위쪽에 짧은뜨기 단 감침질 그 위에 있는 짧은뜨기 단의 중간 정도의 짧은뜨기 다리 부분에 살짝 떠서 많이 안 떠도 돼요. 살짝 떠서 우리 아까 전에 그 입부분 달 때처럼 꼬리실은 짧게 이렇게 둬서 한 번 더 매듭 효과를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당겨도 딸려오지 않게. 그래서 요 꼬리실이 어차피 이제 하트가 달리면서 가려지거든요, 충분히. 이제 이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코바늘을 이용해서 요 꼬리실을 이렇게 안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신 후에 요거 이렇게 하트를 만드실 때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를 정하신 후에, 저는 요 정도 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요 무늬가, 물방울 무늬가 하나, 둘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위로 일자로 뜨시면 안 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게 이 정도 놓으신 다음에 요 위치, 시작 지점 같은 위치에서 요 모양을 이렇게 살짝 만들어 놓고 요 시작 지점 같은 위치에서 대각선으로 타원이 만들어질 높이만큼 대각선으로 가서 이렇게 요 실이, 요 타원형 요 실이 바늘 아래로 가게 해서 뺍니다. 실을. 그럼 이렇게 생기죠, 모양이. 이게 너무 세게 잡아당기시지 마세요. 이렇게 살짝 무늬가 타원형에 이렇게 되게 여유있게 하시고, 요 바늘로 여기 나온 요 실을 감싸서, 요 타원형으로 그려진 이 실을 감싸서 요 윗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다시 이 바늘이 어디로 나오냐, 요 시작점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시작점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윗부분이 살짝 이 실을 고정하는 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방울 무늬가 한 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같은 크기의 물방울 무늬를 이렇게 만드신 후에 시작 지점에 바늘을 다시 넣어서 요 같은 위치로, 좀 전에 같은 위치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늘 아래로 실이 가게 그래서 실을 빼면 물방울 무늬가 두 개째 만들어지죠. 그래서 또 요 실, 물방울 무늬 실을 감싸면서 고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늘이 이 위로 올라가서 이 실 위쪽으로 이렇게 고정해 줘야 되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다시 원 위치로 다시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그럼 물방울 무늬가 두 개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좀 작게, 두 개는 같게 했다면 이번에는 그 두 개보다 좀 작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물방울 무늬가 이렇게 만드신 후에 시작점에 바늘을 넣어서 이 물방울보다 좀 고정시킨 끈 아래쪽에, 좀 아래쪽에 바늘로 나오는데 이 물방울 무늬가 아래로 가게 해서 실을 갖고 나옵니다. 그럼 요 새로 생긴 물방울 무늬는 큰 가장자리에 두 개 했던 것보다는 안쪽에 위치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요 실을 고정해 줘야 되니까 지금 요 고정해 놨던 거 바로 아랫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다시 또 원 시작점으로 나옵니다. 그럼 지금 물방울 무늬가 3개 만들어지죠. 4개 할 거예요. 4개. 그 다음에 또 지금 막 했던 것보다 약간 작게 만들어지게 이 시작점에서 바늘을 넣어서 이 시작점에서 바늘을 넣어서 지금 아까 나왔던 고정시킨 곳 아래쪽에 나오도록 바늘이 이렇게 하는데 요 물방울 무늬가 실이 아래로 위치하게
그래서 실을 갖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전보다도 더 작은 물방울이 생기죠. 좀 요 실 물방울리를 손으로 참 다듬으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고정을 해주면서 원 시작점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럼 요 무늬가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반대편에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서 또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4개 했으니까 모양을 이렇게 만드신 후에 대략 위치를 시작점에 바늘을 넣어서 크기, 물방울 무늬 크기가 되는 위치까지 대각선으로 가서 실을 잡아당겨서 물방울 크기를 정합니다. 이렇게 너무 꽉 잡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이 정도 이렇게 크기를 대략 물방울 무늬 크기에 맞게 이렇게 그리고 또 고정해 주면서 감싸면서 이 실을 아래에 있는 실을 감싸면서 다시 또 시작점으로 나옵니다. 한 번 더 같은 크기의 물방울 이렇게 만들어줘서 시작 지점에서 그 아까 나온 그 위치로 같은 위치로 바늘 나오는데 실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해서 고정해 주면서 원 위치로 다시 또 나옵니다. 두 개 해줬죠. 그다음 또 물방울 무늬 이거보단 작게 좀 좋은 거보다 작게 해서 다시 시작 지점에서 바늘을 넣어서 그 아랫부분 고정시켜 놓은 아래쪽으로 나오면서 이 실은 아래로 바늘 아래로 두고 그리고 또 고정해 주면서 원 시작 지점으로 나오죠. 그럼 3개가 됐죠? 마지막 한 개 또 가장 작게 이 안으로 들어가게 가장 작게 타원을 만들어줘서 시작 지점에서 좀 전에 했던 그 바로 아래 고정시켜 놓은 그 끈 아래로 내려와서 바늘 아래로 실을 두시고 실을 잡아당기면 가장 작은 타원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고정해주면서 원 위치로 나옵니다. 가운데. 그럼 이렇게 하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살짝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뜬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고정해둔다. 우리가 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했죠. 매듭을 묶지 않고 살짝 뜨면서 나오고 살짝 뜨면서 나오고 이렇게 2번 해주고 나서 요 실을 또 시작 지점에서 매듭을 이제 안으로 가져가서 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서 한 번 더 이렇게 뜨셔도 돼요. 더 고정해주고 싶으시다 하면 이렇게 더 한 번 더 이렇게 떠서 해서 요 바늘을 요 안쪽으로 요 귀 안쪽으로 가져가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실을 갖고 그럼 실이 안으로 자연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실을 자르시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당겨서 자르면 이렇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럼 양쪽 이제 하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요 지금 뜬 이제 방식이 이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라고 프랑스 자수에 있는 그런 스티치 방식이거든요. 요 방식으로 요 눈도 좀 크기는 작게 해서 눈을 이제 위치 잡으셔서 이렇게 새겨주시면 돼요. 검정색 실로. 그리고 코도 요 이제 원형뜨기 살짝 윗부분에서 하트로 되게, 저는 하트로 하기 싫으시고 이제 타원형으로 하실 분은 이제 그냥 타원형으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옆으로 눕혀서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건 이렇게 세로 물방울 무늬라면 이쪽에서 이렇게 뜨면 가로 물방울 무늬가 되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하트로 했어요. 코도. 그래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방식으로 눈 2개 달아주시고 검정색 실로, 그 다음에 코도 하트로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검정색 실로 이렇게 홈질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빈칸까지 다 채우셔도 되고 박음질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코를 새겨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떴던 가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눈 검정색 실로 새겨주시고 요 코 하트 이 방식으로 같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코 만들어주시고 검정색 실로 우리 지금 귀 새겨주면서 실을 이제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 실로 이렇게 원위치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 모양을 들어갔다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빈칸을 다 메워주시면서 쭉 내려갔다가 요 라인은 우리가 이제 원형뜨기를 했기 때문에 원형 라인이 있잖아요. 원하는 위치까지 쭉 길게 내려가셔서 요 원형 라인을 따라서 또 스티치 새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스티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 박음질이나 홈질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제 빈칸이 있거든요. 그건 또 한 번 더 돌아가면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대로 하시면 여기가 다 메워져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박음질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눈, 코, 입까지 다 새겨주시면 돼요. 검정색 실로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스티치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끈을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끈은 이제 본판을 떴던 실로 하시는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원래 떴던 방식은 이게 한 110cm 정도 되거든요. 보통 크로스로 매실 때는 코를 잡으실 때 한 200코 잡거나 150코에서 200코 잡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고리가 있죠. 고리에 넣어서 이렇게 실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맸을 적에 여기 부분은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남은 길이가 어깨에 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서 좀 짧게 토트로 들을 때는 이렇게 두 겹을 해서 토트백으로 드시고 이렇게 실을 쭉 빼서 당겨서 숄더로 멜 수 있게끔. 겨울 옷은 두툼하잖아요. 패딩이나 이제 모지코트 같은 게 두껍기 때문에 이 끈 길이가 짧으면 어깨에 매시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길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나 긴뜨기, 짧은뜨기로 뜨는 손잡이는 이렇게 뜨는 가방끈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뜬 편물은 좀 많이 늘어나요. 보이시죠? 이렇게 매다 보면 가방끈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감안하셔서 좀 짧은 감이 있게 뜨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뜨실 때 조금 짧은 감이 있네 끈이, 하지만 이제 쓰다 보면 점점 늘어난다는 거, 이렇게 뜨셔도 되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가방끈을 보여드리면 이런 굉장히 도톰하고 늘어남도 별로 없어요. 도톰해요. 처음에 이 방식으로 본판도 뜰까 생각했는데 이제 그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초보분들이 뜨시기 원형뜨기로 떠야 되니까. 근데 요게 끈이 도톰하면서 끈으로 매실 적에 그냥 튼튼해요. 이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꼬리실을 한 20cm 정도 남겨두신 후에 매듭을 지시고 사슬 4개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를 뜨고 사슬 2개를 더 뜰게요. 기둥사슬코 2개. 긴뜨기를 이용할 거거든요. 이제 기둥사슬코 2개를 뜨신 후에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걸 뜨실 적에는, 가방끈을 뜨실 적에는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본판을 8호로 떴다면
가방끈은 7호. 네, 본판을 8호로 뜨셨다면 가방끈은 7호 정도로 뜨시는 게 좋아요. 좀 쫀쫀하게 떠도 가방끈은 늘어남이 적기 때문에 7호 바늘로 뜰게요. 그럼 사슬 2개를 세우신 후에 실을 감아서 뒤에서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서 걸려있는 3개의 실을 한 번에 통과하는 긴뜨기를 합니다. 이제 이 기둥 사슬코 2개를 세우는 이유는 원래 보통 다른 데서는 이 기둥코 사슬코 2개가 긴뜨기 하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비어 보여요. 끝부분이. 그래서 너무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가방끈이 되기 때문에 기둥 사슬코 2개를 꼭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긴뜨기를 3개를 해서 가죠. 그러니까 총 코가 4코예요. 셋, 넷. 긴뜨기 4개 했죠. 그 다음에 또 사슬 2개를 세워서 기둥 사슬코를 세워서 편물을 돌려서 첫 코 자리에 실을 감고 긴뜨기를 하는데 요 위에 댕기코에만 넣는 게 아닙니다. 2번 방식은 댕기코에만 넣으면 늘어남이 많아요.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전단에 1단에서 했던 긴뜨기 다리가 있거든요. 보시면 뒤편에서 보면 V 모양으로 위에 댕기사슬코 있고 요 앞면에서 봐도 V 모양이 있죠. 그 아래 보면 2가닥이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2가닥, 2가닥, 2가닥. 보이시죠? 2가닥, 2가닥, 2가닥 있어요. 그 2가닥을 가르면서 가운데 넣을 거예요. 실을 감아서 전단에 있던 다리 부분 중간을 갈라서 바늘이 들어가는 곳에 바늘을 넣으시면 됩니다. 실을 걸고 나와서 3개의 실을 한 번에 통과. 실을 감아서 전단에 긴뜨기 다리 2가닥 사이에 바늘을 넣습니다. 실을 걸고 나서 한 번에 걸려있는 3개의 실을 통과. 긴뜨기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바늘을 넣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위에 댕기코 2가닥에만 넣는 게 아니고 이 다리 부분에 2가닥의 실의 중간에 바늘을 넣는 겁니다. 사슬 2개 떠서 편물 돌린 다음에 첫 코 자리 댕기코 아래에 있는 한 가닥 지나서 또 다리 부분에 2가닥 있죠. 세로로 있는 다리 부분에 2가닥, 세로 2가닥 중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서 3개의 실을 통과. 이렇게 뜨시면 모양도 약간 하트 무늬처럼 나오면서 늘어짐도 적은 도톰한 이제 가방끈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긴뜨기를 다리를 중간을 갈라서 넣으면 그 다리와 다리가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긴뜨기 다리 사이에 또 그 다음 단에 있는 긴뜨기 다리가 위치하고 다리 위에 또 다리가 위치하는 방식으로 떠서 이렇게 하트 무늬처럼 보이지만 늘어짐도 적고 걸리는 게 2가닥에만 걸리는 게 아니고 다리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늘어짐도 적고 도톰해요. 이제 4코를 잡아서 사슬 4개를 떠서 128단까지 떠서 끈을 이제 준비해 왔거든요. 센치로 재면은 이제 128단까지 뜬 센치가 95cm 정도 되고 또 좀 늘려서 최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늘어난 길이는 110cm까지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95cm까지 떴고요. 128단 95cm까지 떴고 디링은 제가 이렇게 달아 주었어요. 돗바늘에 실을 껴서 요 디링을 감싸면서 감침질로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양쪽을 이제 이 곰돌이 귀 뒤쪽으로 비슷한 위치인데 곰돌이 이제 귀 뒤쪽으로 위치하게 달아주고 끈을 끼워서 중간에 이제 꼬이지 않게 해서 여기를 처음과 끝을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해 주시는데 이 꼬리실, 저는 양쪽에 꼬리실을 많이 남겨놨는데 양쪽에 한쪽만 남기셔도 돼요. 이제 돗바늘에 끼워서 마주보는 코끼리 이렇게 감침질 해주시면 돼요. 이제 2 꼬리실이 남아있으면 한 꼬리실은 앞쪽에서 감침질, 또 나머지 꼬리실은 뒤쪽에서 이렇게 감침질, 마주보는 코끼리
간침질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끈이 꼬이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끝났죠? 이렇게 놓고 이 반대편 첫 코와 여기 첫 코 마주보는 코끼리 감침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코, 여기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네 번째 코. 근데 이제 끝에가 이제 사슬 두 개 기둥코 세운 데가 있어서 거기까지 이제 감안해서 한 번 더 꾸미셔도 돼요. 감침질. 이렇게 하셔서 실은 요 반대편을 따라 아래로 쭉 정리하시면 되고, 아니면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리하셔도 되고, 요 실로는 뒤쪽에서 또 감침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또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크기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하트 고음 가방 같은 경우는 본판을 작게 뜨시거나 크게 뜨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귀랑 이제 이 하트 부분이 달라지는데, 이 본판을 제가 이제 80단까지 본판 크기를 80코까지 늘려서 그 다음에 3단을 같은 코수 변화 없이 이렇게 떴죠. 이거를 이제 코수 변화 없이 뜨는 부분을 한두 단을 더 뜨셔도 크기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80코까지 늘리시고 나머지 3단을 그냥 코 늘림 없이 떴다면 이제 4단이나 5단까지 코 늘림 없이 뜨셔도 이게 원형뜨기가 살짝 이렇게 둥그러지는 원형뜨기라서 요 약간 옆 라인이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근데 이게 평평하게 폈을 때는 전체적인 크기가 커집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80코 아니라 90코까지 늘리시고 코 늘리는 단을 하나 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코 늘림 없는 단을 그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 늘리는 방법만 아시면 늘리실 수도 있고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줄이는 거 이제 80코 아니라 70코나 60코까지만 늘리시고 코 늘림 없는 단을 그 다음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귀 부분은 이거보다 약간 커지는 거는 이 귀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기가 작아지는 거는, 크기가 작아질 때는 이 귀 부분을 우리가 4단까지 늘려서 코 늘림 없는 단을 이제 9단까지 썼다면 코 늘리는 단을 3단까지만 넓이가 이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코 늘림 하는 단을 3단까지만 뜨고 코 늘림 하시고 그 다음에 코 늘림 없는 단을 이렇게 쭉 가시고, 길이도 9단 아니야 8단까지 이렇게 뜨셔도 됩니다. 이렇게 줄이시면 되고, 귀는 이 하트 부분은 이제 원형뜨기 요 부분에서 줄이셔도 되는데, 요 원형뜨기 부분을 줄이면 여기를 또 다시 또 새롭게 코를 또 변화를 줘야 돼서 요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좀 작게 뜨시는 분들은 마지막 단을 뜨지 말고 그 전 단까지만 떠도 하트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트 부분, 입부분은 마지막 단을 뜨지 않으면 작은 하트로 이렇게 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랑 코 이제 새겨주시고, 이 지퍼 부분은, 이게 지퍼 부분이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거든요. 저도 이제 퀼팅을 배우기 전까지는 지퍼를 달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제 15cm 지퍼를 제가 신청을 해뒀는데 지금은 이제 20cm밖에 없어서 이거를 시침핀으로 다 고정을 해두시고 다셔야 돼요. 시침핀으로 이렇게 달아야 될 위치에 시침핀으로 다 이렇게 고정을 해두시고 꿰매셔야 됩니다. 손으로 잡고 꿰매는 건 좀 어려워요. 시침핀을 고정을 해두지 않으면. 이렇게 고정을 다 해둔 상태에서 이걸 여는 거죠. 고정을 해둔 상태에서 이걸 열어서 이렇게 고정이 되고, 양쪽을 다 고정을 하셔야 돼요. 양쪽을. 그래서 이렇게 꿰매시는데 이 부분이, 지퍼 부분이 약간 보이게, 지퍼 이 세 부분이 약간 올라와야죠. 그래야지 여닫을 때 이 실이 여닫을 때 지퍼 부분에 이제 끼면은 잘 안 되니까 한 0.5는 넘고 0.3에서 4 정도 이렇게 보이게 정확히
센치로 보면 0.3 정도, 0.5 안 넘게, 0.5 안 넘게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꿰매셔야 돼요. 이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지퍼를 가져가셔서 수선집에서 달아달라고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퍼를 잘 안 꿰매면 우글거리고 여기 윗부분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수선집에 맡기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좀 시행착오를 겪으시더라도 다실 분들은 이렇게 시침프니로 다 고정을 해서 꿰매시는데 박음질로 꿰매셔야 돼요. 지퍼 부분이 여다질해서 홈질로 꿰매면 너무 약해서 안 되고 박음질로 꿰매셔야 되거든요. 스팀핀으로 고정을 하실 때는 이 여다지 부분이 어디로 갈지 이쪽 부분에서 시작할 것만 이쪽 부분에 놓고, 길이가 좀 긴 지퍼 같은 경우는 아무튼 여기 닫히는 부분은 다 보여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 이쪽 끝부분이 안으로 더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보면 시작 부분이 여기가 딱 이렇게 닿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이게 뜨면 안 돼요. 뜨면 안 돼. 이렇게 닫은 상태로 딱 여기다 대고 여기서 이제 고정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달아야 될 위치에 지퍼를 시침핀으로 다 고정을 해 두신 후에 여기를 꿰매셔야 돼요. 안쪽에서. 근데 꿰매실 때 시침핀에 손이 안 찔리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이 지퍼를 이제 고정을 해서 그 다음에 꿰매실 적에는 가지고 계신 갈색 실이나 고동색 실을 이용해서 꿰매셔도 되고요. 이 지금 떴던 이 가방을 떴던 그 실이 이제 여러 가닥으로 모여서 생긴 털실이니까 이거를 이제 가닥을 나누면 얇은 가닥이 나와요. 이렇게 실이 이렇게 얇게 나옵니다. 이 실로 지퍼를 뜨시면, 지퍼를 이제 연결을 하시면 티가 잘 안 쳐. 코가 좀 삐뚤빼뚤하거나 그래도 같은 색 실이니까 이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털실이 여러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 가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이 얇은 것도 또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실도 바늘에 들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서 바늘에 끼워서 이제 두 겹으로 좀 실을 길게 해서 두 겹으로 꿰매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한 겹보다는. 두 겹으로 꿰매시는데 여기 이제 지퍼가 열려서 위치한 부분 말고 시작 지점에서, 시작 지점 안쪽에서 꿰매시는데 요 시작 지점 말고 요 지퍼 금속이 시작되는 지점 말고 요 지퍼 패브릭이 있는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꿰매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패브릭을 보시면 지퍼 금속 부분 아래에 0.5mm 정도 내려가면 좀 미세한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따라 쭉 꿰매시면 됩니다. 너무 바짝 이렇게 금속에 가까이 돼서 꿰매면 지퍼 여닫을 때 불편하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적에는, 겉에서 볼 적에는 한 0.3mm 정도 보이게, 0.3mm 아래로 이 뜨개 천이 위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박음질로 꿰매시면 됩니다. 끝을 지저분하지 않게 세모로 이렇게 접어요. 그래서 뒷면에 있을 때 세모죠. 그리고 그걸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모로 접어서 한번 들어가게 이렇게 쥐고 나서 꿰매는 거예요. 여기부터 꿰매신데 이 지퍼 아래에서 0.5 정도 내려간 곳, 0.5나 7 정도 내려간 곳을 이렇게 꿰맵니다. 여기 지퍼에다 바짝 대게 꿰매시면 안 되고, 이 지퍼 아래에 미세하게, 여기가 보시면 이런 중간 선이 있어요. 지퍼 여기 그 금속 부분 말고 그 아래 부분 쳐내보면 미세한 이렇게 줄이 있거든요. 중간에 줄이 있어요. 거길 따라 쭉 꿰매시면 돼요. 이 지퍼 윗부분에서 꿰매시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 시작할 적에 일단 요 가방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방 부분에서 이 천까지 이렇게 동시에 해서 실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한 번 더 지금 시작 지점으로 넣어서 또 여기를, 원래 시작 지점은 항상 두세 번 같은 자리를 꿰매 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2번 했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해주면서 조금 앞으로 나가서 나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한 땀 정도. 땀은 한 뭐 0.3이나 4, 5 넘지 않게, 아무리 넓게 뜨셔도 0.3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나오고, 실을 잡아당긴 다음에 박음질이라는 거는 요만큼 앞 나왔죠. 이거 한 땀 정도, 0.3 정도. 뒤에 땀이 하나 생겼고, 거길 이제 메어주면서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뒤쪽으로 바늘을 넣었다가 뒤쪽으로 0.3 정도 여기 메어주는 거죠. 여기 땀이 하나 생겼잖아요. 한 땀. 여기 끝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0.3 정도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와서 미싱이 있으신 분들은 미싱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또 그 두 번째 땀 생긴 거에 이어서 거기다가 바늘 넣고 또 0.3 정도 또 앞으로 나가서 나오고, 그러면 이 생기는 땀이 다 이어져서 직선으로 한 땀 한 땀이 다 붙여서 생기죠. 지금 이 세 번째 땀 전에 나왔던 그 구멍, 거기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또 0.3 정도 앞으로 나아가서, 이게 박음질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천천히. 여기도,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그리고 시침핀을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퍼 다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서 가방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좀 손이 많이 가지만 자녀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거나 이제 완성하셔서 매시는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는 이제 애착 인형 가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첫 가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